용인시가 한때 8천억 원에 달하던 빚을 청산하고 올 초에 채무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3488에선 정찬민 용인시장을 모시고 그간 용인시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이 2014년에 취임하셨을 당시 빚이 8천억 원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당초 예상했던 그 계획 시간보다 더 빨리 2년 반 만에 모든 빚을 다 털어내셨는데 네, 이게 어떻게 하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취임 당시에 8천억 원 정도의 빚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자가 1억 700만 원, 네. 한 달에 한 33억 원 정도의 돈이 그 이자로 지출이 돼서 너무 심각한 상태라고 여겼기 때문에 우선 모든 행정력을 빚 갚는 데 쏘자라는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줬고 저도 역시 같은 입장에서 빚 갚는 데 올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그 경전철 운영사를 바꾸고 네. 또 저희들이 거래은행을 다시 바꿔타고 이런 또 이어서 직원들의 급여도 봉급, 수당 등 여러 가지 삭감을 하고 또 경전철 못지않게 우리 용인시 재정을 악화시켰던 것이 역북 택지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5년 동안 지지부진하는 것을 매각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렇듯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저희 용인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까지 혼연일체가 돼서 국비, 도비를 많이 이끌어왔죠. 이런 덕분으로도 한 2년 정도 앞당기게 됐습니다. 정말 이 용인 시민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허리띠를 졸라맨 노력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있었는데 이 채무가 줄어들면서 시 재정에 당연히 여유분이 생기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여유 자금으로 앞으로 어디에 좀 집중적으로 쓰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동안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그 기축 경영을 과감하게 하다 보니까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이 교육 분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학교들이 화장실이라든가 창틀이 고장나도 고쳐주지 못하고 이렇게 모든 면에서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비에 투자를 많이 할 생각이고 이미 한 예년보다 한 6배 많은 이렇게 예산을 투입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복지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온 학생과 또 장애인 또 그 가정주부들과 해당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 특히 생활과 밀접된 부분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투자할 생각입니다. 시민 생활과 이렇게 직결되는 부분에 많은 돈을 이제 투자를 하시겠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채무를 줄여나가긴 했지만은 골칫거리가 다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기였었는데 지금도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한 3만 명 정도?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숫자보다 한 4분의 1,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상환금도 많이 남다 보니까 앞으로 이 용인 경천철을 어떻게 그 적자를 누적된 적자를 어떻게 좀 해결하실 방안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임 당시만 해도 한 7천 명이던 것이 지금 2만 5천 명, 3만 명, 최고 많을 때 4만 명까지 이렇게 올라섰거든요. 네. 아직도 그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현저히 부족하지만 그렇죠. 16만 명이었죠. 그렇습니다. 예측 수요를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환승역과 또 셔틀버스 운영 그 페이스를 마련하고 여러 가지 또 범시민 운동도 전개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증가를 시켰는데 앞으로도 그 경전철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용인시가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 투자 유치도 활발히 해야 되고 사실 그 용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에서 면적은 굉장히 크지만 다른 곳과 비교해서 변변한 산업단지 하나 없었다 그런 평도 듣기도 했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시장님께서 최근에 독일 등 이 유럽을 순방하고 오셨거든요.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그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저희 용인시가 서울 면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인근의 비슷한 덩치의 수원이나 성남보다 한 4배, 또 5배 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인시에 단 한 곳도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이래서 남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낙후되어 있는데
최근에 24개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거의 10개 가까운 그 공단을 착공을 했고 네. 또 최근에 또 한 일주일 전에도 제가 유럽 4개국을 방문해서 그동안 가장 성과를 얻은 것은 묘목, 화훼단지 한 40만 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네. 우리 3개 구 중에 가장 낙후되어 있는 천이구 쪽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그 MOU 체결을 했고 네. 또 상당히 전망이 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에버랜드나 민속촌과 어우러지는 이 묘목, 화훼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면적도 크지만 이제 인구도 곧 있으면 100만을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효율적인 시 운영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데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조직 개편 등이라든지 이 시정 운영 방침이 따로 네.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지난해 8월 1일 이미 100만이 넘어섰고 이제 정부가 원하는 내국인, 순수 내국인을 100만으로 보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늦어도 올 7월 이러면 한 6월 달경에 100만이 내국인 수만 해도 소화됩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국이 2개 국이 증설이 되고 7개 가가 늘고 또 부시장제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의 그 삶의 질은 물론이고 행정 서비스가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채무 제로도 선언하셨고 앞으로 100만 인구도 다가오니까 네. 용인시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